나눌 미. 나물 분자는 아니고 분자가 나물 분자였죠. 문자. 작은 밑자였죠. 쌀미. 적은. 미분이 잘게 나눈다는 거였어요. 그럼 미분할 때 너네 뭘 잘게 나눴어? 수. 한수. 기울기. 범위. 범위를 잘게 나눴죠. 오. 그래. 잘수. 미분 개수. 델타 x를 어디로 보냈지? 0으로 보냈지. 구간의 간격을 계속 잘게 쪼개서 줄였던 거지. 다음은 뭡니까? 아니 저 뛰어와서 그래요. 그치. 자, 그러면 적분도 일단 단어의 의미를 짧게 한번 보고 갑시다. 적자는 무슨 적자일까요? 큰 적. 큰 적. 나눌 적. 뭘 다 나누면 분이 나눌 분이라니까? 적. 그냥 적적하다. 진짜 적적하네. 적적한 기분을 줄여서 적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 뭘 진짜야?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쌀 적자입니다. 퇴적하다. 쌀이가 아니라 쌀 적자라고. 아 쌀. 그럼 생각해보자. 적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적자는 쌀 적자고 분자는 뭐 할 분자입니까? 나누다. 나눌 분자입니다. 아니지. 쌓아서 쌓았는데 굳이 왜 또 나눠서 쌀. 나누어서 쌓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분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정적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부정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의 적분을 얘기하는데 자, 얘는 적분하는 우리가 앞으로 구간이나 범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적분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을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분을 먼저 할 겁니다. 자, 부정적분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미분의 그냥 역연산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미분이랑 반대관계에 있는 대상 개념이 적분이라는 걸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들었던 상식이라 그죠? 맞나? 자, 그럼 쌤이 적분의 개념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올 건데 먼저 x제곱 더하기 2x라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2x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죠? 그럼 이 반대 개념이 뭐라는 거? 적분이라는 거. 그럼 생각해보자. 이 2x 플러스 2를 적분하면 앞으로 x제곱 플러스 몇 x가 생긴다? 2x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렇게 생기지를 않아서 자, 봐봐. 미분에서 2x 더하기 2가 되는 함수는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우리가 1을 더한 함수를 생각해보자. 이것도 미분하면 뭐가 되죠? 2x 플러스 2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뿐만 아니라 뭐도 될까요? 플러스 2도 될 거고 3도 될 거고 일반화하면 어떻게 될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n. 그치, n 어떤 상수가 들어가겠다. 그치? 그래서 그 상수를 우리가 보통 c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함수들은 전부 다 미분하게 되면 2x 플러스 1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미분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치가 도함수가 2x 플러스 2가 되는 함수들은 무수히 많은 형태가 되니까 얘를 적분했을 때 얘는 하나로 정해질까 안 정해질까? 안 정해지기 때문에 자,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적분 함수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형태의 적분 우리가 무슨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다양한 함수의 형태들을 미분해서 2x 플러스 1을 만들 거고 그럼 얘를 적분하게 되면 반대로 하나의 함수로 정해지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의 함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 적분상수 C만큼이 생길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함수의 대응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적분하게 되면 적분의 결과는 하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적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적분한다는 표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적분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쓰고 얘가 이제 쌓아준다는 의미고 그럼 거기에 이제 2x 더하기 2라는 함수를 집어넣으면서 자, 문제는 여기 있는 2x 더하기 2라는 함수를 우리는 지금 변수가 x이기 때문에 변수 x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표현하면서 인테그랄에 2x 더하기 2에 dx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럼 이 결과치는 자, 미분을 했을 때 2x 더하기 2가 되는 함수를 떠올리는 거지.
뭐가 있었지? 일단은 2분의에서 2x가 되면 누구 제곱이 필요할까? x 제곱 필요하고, 그치? 2분의에서 2가 나오려면 몇 x가 필요하죠? 플러스 2x가 필요하다,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함수가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 정해지는 게 아니라 미분된 상수항도 있을 수 있으니 플러스 뭐까지 붙이면서 c까지 붙이면서 적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 상수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앞으로 적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일반화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우리가 함수 fx를 있잖아.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생기는 거고, 그럼 f'x를 적분하게 되면 fx가 생기는 걸까? 아니겠다,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적분한다고 표현을 만들면 인테그랄에 f'x의 dx가, 자, fx만 생기는 게 아니라 뒤에 무슨 상수가 붙는다? 적분, 그치, 상수가 붙는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여기 있는 이 dx를 앞으로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변수의 표현이라서 적분 변수가 x임을 나타내고 있는 식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얘가 가지는 의미는 나중에 정적분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함수 f'x를 적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적분 상수를 정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자, 이런 형태의 적분들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성을 봐야 돼. 잘 봐봐. 요 밖에 있는 함수가 미분하게 되는 거 아니고, 요 밖에 있는 함수를 결국에는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적분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바깥쪽의 함수를 미분했을 때 안쪽에 있는 함수가 생겨야 되고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적분한다는 거는 또 당연한 얘기니까, 적분한다는 기호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분이 항상 잘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바깥쪽 함수를 미분했을 때 안쪽에 있는 함수가 생기는지를 확인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보자. 인테그랄의 우리한테 어떤 fx의 dx가 4x 상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나와있다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f4를 구하래. 자, 지금 fx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인데 적분함 결과치는 있어. 이런 상태일 때 우리한테 f4를 찾아보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를 적분해서 이렇게 3차식 4x 3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적분된 결과와 적분을 당하는 함수 사이의 관계는, 자, 이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무엇하게 되면 미분했을 때 안쪽에 알맹이 함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fx라는 함수는 이 바깥쪽에 있는 4차,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미분하면 12x제곱 그대로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했니? 그럼 f4를 찾자는 얘기니까 f4는 12 곱하기 16 마이너스 4를 그대로 계산하자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호 안에 있는 너네들 사이에, 함수 사이에 관계성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정리를 짧게 해놓으시고, 자, 부정적분은 어차피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쉽게 할 거예요. 저거 어떻게 그려요? 응? 저거 이거 s를 길게 그려주면 돼. 인테그랄. 인테그랄 읽기로는 인테그랄 f'(x) dx는 fx 더하기 c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적분 변수. 돈좀 씻고 갈게요. 다녀오세요. 됐어요? 그럼 자, 이렇게 보자. 우리가 보통 스몰 fx를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몰 fx를 기준으로. 그럼 반대로 f'x를 적분했을 때는 이 fx라는 함수의 표현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은 있고,
배웠니? 대신에 적분하면서 부정적분하는 거니까 무슨 상수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적분상수 생길 거라는 생각은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보자. 이 fx를 적분한 함수는 앞으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프라임이 어떤 걸 다시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스몰 f의 적분된 함수는 보통 약속이야. 보통은 라지 fx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라지 fx를 미분한 함수를 스몰 f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관계성을 따지면 우리가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기호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인테그랄의 스몰 fx dx를 하면 그 한 부정적분 라지 fx가 생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함수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상수가 달라붙어야 된다? 적분 상수가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일반화된 표현이야. 자, 그럼 반대로 이 생각도 하는 거죠. 라지 f를 미분하게 되면 스몰 f가 되는 거니까 라지 f에 대한 미분, 라지 f의 프라임 x를 그냥 스몰 fx라고 표현하는 관계도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거기에 개념 원리에 아래쪽에 2번 박스 안에 보면 부정적분 라지 f의 프라임 x가 fx일 때라고 기호로만 나와 있다, 그치? 그 표현이 fx의 한 부정적분이 fx일 때다, 라지 f일 때다. 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니까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마주할 표현이니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 x가 fx라는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밑에 이제 적분된 기호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이 있는 거죠. 기억나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얼른 들어와. 그래도 뭐 우리가 미분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 반대가 된 연산을 조금 해봅시다. 만약에 인테그랄에 3x제곱 dx 자, 얘를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까? 무엇을 미분해서 3x제곱이 생길 건가를 떠올려야 돼. 무엇을 미분하면 3x제곱이 생기죠? x 3승이 생기겠다. 그치? 그럼 얘는 그냥 x 3승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뒤에 뭐까지 붙인다? 적분함수 c까지 붙여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했어? 다시 인테그랄에 그러면 4x 플러스 5의 dx를 한다라고 적읍시다. 무엇을 미분해서 4x가 생겼을까? 2x 제곱이겠죠.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떨어지니까 적분하면 당연히 차수가 하나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5는 무엇을 미분해서 생긴 거니까? 그렇지, 5x를 미분해서 생긴 거니까 플러스 c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뭔가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무엇을 미분하면 x의 n승이 생길까요? 이거부터 해보자. 무엇을 미분하면 x 4승이 생길까요? 몇 차를 미분해야 4차가 생길까? 5차. 그럼 일단 x 몇 승이 나와야 될까요? 5승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거 미분하면 몇이 앞에 달라붙으니까 5, 5배가 되니까. 근데 그게 없잖아, 그치? 그럼 다시 몇 분의 몇 배를 줘야 될까? 그치? 그래서 얘는 5분의 1에 x의 5승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해봅시다. 인테그랄의 x 3승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이렇게 규칙성 찾아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x의 dx를 한다 치면 자, 무엇을 미분하면 x 3승이 생길까? x 4승은 적대. 4분의 그렇지. 4분의 1이 있어야 4가 약분되면서 x에서 1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 x 제곱이 되려면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 제곱 끝난 게 아니라 플러스 적분함수 c까지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일반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차피 미분하고 있는 함수는 다함수밖에 없으니까 이 x에 대한 n승의 적분만 하게 되면 나머지 적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x의 n승, 미분해서 x의 n승이 생기려면 x에 몇 차식이 와야 될 거고 n 플러스 그치 1차가 와야 될 거고 그럼 지금 n 플러스 1 곱해지면서 앞쪽에 개수가 생길 건데 그게 1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분모에 뭐가 생긴다는 생각? 그렇지. n 플러스 1분의 1이 생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적분법이 되는 거고 자, 얘의 규칙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x의 n승을 적분하면 우리가 미분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자. x의 n승을 미분하면
지수가 내려오면서 곱해졌었다. 그치? 곱해지면서 차수가 하나 낮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럼 반대로 x의 n승을 적분할 때 미분이랑 적분은 역연산의 관계니까 당연히 차수는 올라갈 거라서 x의 n 플러스 몇 승을 1승을 떠올리되 대신에 얘는 n 플러스 1이 내려오면서 곱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 된 거다? 나누어진 거다. 미분할 때 곱해질 거면 적분할 때 뭐 된다는 생각? 나누어진다 생각. 그래서 이렇게 역연산의 형태로 자, 기억을 하시면 적분을 하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빨리빨리 이제 한번 해보자. 인테그랄에 그럼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에 적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4x제곱 생기려면 일단은 x 몇 승이 있어야 될 거고 3승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럼 여기는 x 3승에 대해서 3창이 생겼으니까 3 곱해지는 게 아니라 나누어질 거라서 그치 몇 분의 몇에? 3분의 4x 3승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또 그러면 5x는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2분의 그쵸 2분의 5x 제곱이 되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의 관계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적분을 잘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적분된 결과의 함수를 미분했을 때 여기 인테그랄 안에 있는 식이랑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 같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즉 밖에 있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알맹이 함수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부정적분에 대한 이제 기호의 관계성을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손을 써서 계산을 좀 해봅니다. 이제 생각하면서 첫 번째 자 인테그랄 fx dx가 만약에 4분의 1x 봤어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자 fx를 구하고 아니다 f를 구하고 f 프라임 x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찾아보시고 F 그냥 1 자, 이렇게 두 번째 예제만 한번 짧게 풀어보시고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계산하고 연습하고 정리해서 다음 내용 넘어가 봅시다. 그치 그냥 스몰 fx를 적분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자 f1을 찾으려면 fx를 찾아야 되고
그럼 여기 바깥쪽의 결론에 적분된 함수를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럼 fx는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그렇죠. 이렇게 되고 f1을 찾으라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서 1 빼기 6 더하기 1은 얼마나 된다? 그치 0이다. 그럼 f'x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fx를 찾았으니 한 번 더 뭐 하면 되겠다는 생각? 그렇죠. 미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냥 계산이야. 그럼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자 다음 밑에 거도 봅시다. 자 x 더하기 1 곱하기 f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해서 이렇게 3차식이 만들어졌대요. 자 어쨌건 간에 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지금 현재 당장 직접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적분해서 하기 시작할 거고 지금 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미분됐을 때 알맹이 함수가 생긴다라는 그 말이죠. 자 그럼 적어도 그대로 미분해 봅시다. 그럼 미분하게 되면 x 플러스 1 곱하기 fx라는 식이 자 우변 미분하게 되면서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 식은 그럼 지금 위에 있던 이 조건의 식이 서로 양변에 같은 식이 된다는 항등식이니 그것도 당연히 무슨 식일 수밖에 없겠다? 항등식일 수밖에 없겠다. 좌변이 그럼 지금 인수분해 된 구조니까 후변도 무슨 분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그럼 3으로 묶어낸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자 그대로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 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제외한 자 밑줄 치는 이 식이 현재 방식 fx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fx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되니 f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6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자. 우리가 항상 지금 특히 적분을 할 때는 자 원래 정적분에서 부분구조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원래 정적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인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 해서 걔를 미적분으로 보내버렸어. 그럼 생각해봐. 지금 원래 적분을 할 때 가장 논리적인 구조의 해석인 부분구조법이라는 게 있고 이 부분구조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나올 정적분이나 부정적분을 엄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생략됐어. 얘가 가장 중요한 논리였는데 그럼 논리를 지우면 어떻게 정적분을 할까? 수학이 가장 논리적인 학문인데 그냥 정의합니다. 정적분은 이거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이 이제 논리 없이 정적분이 두 가지로 기본 정의라는 게 나올 거야. 부정적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기본 정의 두 가지가 하나는 배수적 의미고 하나는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자, 배수적인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식이 가지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기하학적인 의미는 얘가 가지는 도형의 상황 또는 그래프의 의미들을 판단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논리에 의해서 이 대수적인 내용이나 기하학적인 내용이 원래는 뭐 돼 있냐면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 내용이 빠지면서 그냥 정의만 하니까 애들이 계산은 따로 그래프는 따로 공부하거든. 근데 따로따로 하면 나중에 아무런 것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수적인 관계와 기하학적인 의미를 연결하고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 의미라는 걸 분명히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지금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적분하고 있는 것들은 쌤이 그래프를 그려서 내용 정리하고 있는 게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지. 그러면 그냥 뭐만 하고 있으니까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얘는 대수적인 의미에서 그냥 계산하는 방법인 거야. 그럼 이런 계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부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fx라는 함수를 미분을 함으로써 f'x가 생겼어요. 그럼 미분된 함수를 예를 들어서 2x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생각해봐봐. 우리 얘를 왜 도함수라고 했지? 무슨 도함수였으니까? 도함수였으니까.
이 유도함수를 통해서 fx의 그래프 개형을 따졌던 거잖아. 그치? 그럼 f'x가 2x로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도함수가 현재 원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직선의 형태인 f'x가 2x다 이렇게 표현됐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얘는 0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나는 1을 통해서 fx의 그래프를 판정을 할 수 있었어. 개형을. 그럼 얘는 0에서 반드시 뭘 가지는 그래프였을까? 극소를 가지는 그래프였어요. 이렇게. 맞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 개형만 그리는 게 아니라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적분이라는 계산을 통해서 fx의 한 수식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ex를 적분을 해보자.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무슨 적분밖에 없지? 부정적분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만들어진 fx의 일반적 모양은 그냥 x제곱이 아니라 x제곱에다 뭘 붙여줘야 될까? 플러스 c를 붙여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일단 c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당연히 2x라는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x제곱이 될 거고, 이 1차 함수의 지금 현재 적분의 형태의 함수는 몇 차 함수 그래프일 수밖에 없어? 2차 함수야. 그리고 얘의 대칭축은 당연 0이겠죠. 그러니 이 fx의 식은 x제곱이 기본 구조야. 개형이 2차 함수. 그런데 여기 뒤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 c가 붙어 있다는 거. 그럼 이 플러스 c의 의미는 무슨 축 평행이동을 나타내고 있지? 그렇지. 끊임없이 우리가 앞에서 하던 y축 평행이동량이죠. 아, 도함수가 결정됐다는 말은 기하학적으로는 fx라는 그래프의 형태가 결정된 건 아니고 그래프에 뭐가 결정됐다는 얘기냐면 개형이 결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했나요? 모양이 결정됐다는 거야. 이런 모양이라는 거. 그런데 이 적분상수 C에 의해서 내 그래프는 끊임없이 무슨 축 평행이동할 수 있다? Y축 평행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의 개형은 결정되어 있으나 위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즉, 이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지긴 한데 이 C값 따라서 얘가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좀 더 올라간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일 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간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거야. 자, 그럼 이 여러 가지 부정적분들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무슨 이동의 관계에 있다?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렇잖아. 생각해봐봐. 내가 2x 플러스 1을 적분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함수식을 보면 얘도 있을 거고 x제곱 더하기 또 다른 하나의 적분이 2x 플러스 10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2x 플러스 2의 한 부정적분을 얘를 라지 fx라고 또 다른 부정적분을 쌤 gx라고 한다 치면 이 라지 fx와 라지 gx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데? 똑같은데 무슨 항만 다르기 때문에 상수항만 다르기 때문에 y축 무슨 이동 관계에 있다?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아보겠니?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수적인 의미랑 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연계를 시켜주면 이 f'x의 한 부정적분의 지금 그래프를 쌤이 라지 fx라고 잡아주고 이 연두색 그래프를 라지 gx라고 잡아준다 치면 반드시 라지 fx와 gx 사이에 차는 무슨 항으로 드러날 거다? 상수항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을 보고 우리가 이해한 것이 너네 둘의 그래프는 서로 무슨 이동 관계에 있겠구나 그냥 평행이동 관계에 있겠구나 이것도 이해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해석은 그래프에 따로 교재에 따로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잘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럼 여기에 똑같은 x좌표가 여기에 x좌표가 예를 들어서 k인 지점이라 그러면 x가 어떤 값에 있든 간에 이 둘의 차이는 현재 이 식에서 라지 f랑 라지 g의 차이가 뭐라고 주어졌으니까 c라는 하나의 상수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 사이의 차가 항상 뭐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c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잘 적으시고. 네. 있어? 교재? 네. 어디 있어? 얼른 적으세요. 얼른. 자, fx의 부정적분은 라지 f랑 라지 g를 제시하는데
라지 F1이랑 라지 G1이 지금 각각 4랑 7이라 주어져 있고 hx를 fx에서 gx를 빼남으로 정의할 때 그때 hx를 먼저 구하래요. 일단은 스몰 f의 부정적분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의 함수는 당연히 그래프 개형은 모르지만 어떤 모양이든 간에 둘 사이에는 무슨 이동된 관계에 있을 거다? 평행 이동된 관계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지. 부함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해했나요?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위치만 다른 상태의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럼 1에서 만들어진 함수값을 비교해보니 g의 함수값이 더 크네. 그럼 g가 위에 있다, f가 위에 있다? g가 위에 있다. 그럼 g가 위에 있는 함수 gx가 되고요. f가 밑에 있는 함수 fx가 되는데 이 둘의 x좌표가 1에서의 각각의 함수값을 확인해보니까 g 같은 경우는 7이고 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가 되니 1일 사이의 차이는 당연히 항상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거, 3일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게 모든 순간에 평행이동 관계에 있으니까 평행이동량이 둘 사이에 서로 3만큼이 유지된다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린 위에 있는 함수식 gx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식 라지 fx를 빼게 되면 3이 된다는 관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hx는 그 fx에서 gx를 빼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 라지 hx는 그대로 무슨 3이라 정의된다? 마이너스 3이라 정의된다. 자, 그럼 라지 hx를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고 정했으니까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겠다는 거지. 자, 적분을 당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적분 함수라고. 가해자가 있으면 무슨 해자가 있듯이? 피해자가 있듯이. 근데 그 용어를 꼭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알면 좋기는 하니까. 자, 그럼 이 라지 hx라는 피적분 함수가 뭔지 알게 됐으니 자, 마이너스 3을 적분을 해본다는 생각이죠. 자, 뭘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 생길까? 마이너스 몇 x? 그냥 3x겠죠. 그치? 미분하면 그대로 마3이 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가 끝인 게 아니라 무슨 상수도 다시 달라붙어야 된다? 적분 상수도 이렇게 같이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관계성으로 끝났으니까 자, 그 얘기를 이제 더 해보자. 그러면 방금 부정적분이라는 게 미분의 역연산이라 그랬습니다. 얘들아, 역연산이면 두 번 동시에 진행하면 원래 자기 자신의 모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인테그랄에 스몰 fx의 dx를 진행을 하겠대요. 자, 스몰 f의 적분을 보통 라지 f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럼 요 함수는 라지 fx 플러스 뭐가 된다? c가 된다는 생각이다. 그치? 근데 이 적분에다가 바깥쪽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얘를 x에 대해서 다시 미분도 해볼 거야. dx분의 d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적분뿐만 아니라 다시 뭐까지 하겠다는 생각? 미분까지 하겠다는 생각. 그러면 자, 이렇게 밑줄 친 식이 라지 fx 플러스 c가 된 거고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라지 fx 플러스 c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라지 f 프라임 x가 되겠죠. 적분상수 c는 없어지겠네. 라지 f를 미분하게 되면 무슨 f가 된다? 스몰 f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자, 이제 봅시다. 분명히 적분이랑 미분은 서로 역연산의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적분하고 미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결과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알맹이가 그대로 툭 튀어나온다는 의미긴 해. 이해했어? 반대관계니까 상쇄되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인테그랄에 fx의 dx가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 있으면 항등식은 양변을 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미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양변에 있는 이러한 식을 내가 그냥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적분 기호가 사라지겠다, 안 사라지겠다? 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럼 얘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좌변에 남는 함수는 이 알맹이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툭 튀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툭 튀어나오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fx가 되고요. 우변은 그대로 뭐가 되냐면 우변도 미분을 하는 거니까
8x 더하기 5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봤어? 알맹이 있는 함수를 적분해서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 됐으니 이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다시 안쪽에 있는 식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 이것보다는 우리가 양변에다가 같은 연산을 하는 게 훨씬 익숙한 거기 때문에 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서로 반대 과정에 있음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인테그랄의 fx dx가 있을 때 양변의 식을 미분했을 때 좌변에 남는 식은 fx가 된다는 걸 인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근데 이게 순서가 좀 중요하거든.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fx를 먼저 미분하고 나서 적분 더해볼 건데, 자, 미분한 다음에 미분한 함수를 다시 이렇게 x에 대해서 적분해볼 거야.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미분도 하고 지금 뭐도 하고 있냐면 적분도 하고 있으니까 미분 한번 적분 한번 하면 똑같은 거 나온다며. 근데도 미분 한번 적분 한번 하면 똑같은 거 뭐 나와야 될까? fx가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fx가 그냥 과연 나올까?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확인을 해보지. 우리는 항상 수학적인 연산을 할 때 안쪽에 있는 것들부터 연산을 먼저 하는 거다. 그렇지? 그럼 얘는 미분 먼저 하는 거예요? 적분 먼저 하는 거였어요?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가 뭐부터 먼저 했지? 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미분을 나중에 해서 결과를 만들었어. 그럼 얘는 뭐 먼저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걸까? 미분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스몰 fx를 지금 미분하게 되면 무슨 프라임 x가 되냐면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f 프라임 x를 다시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f 프라임 x를 적분을 하면 fx가 생기는 건 알겠는데 얘를 적분한 함수. 근데 당연히 적분이 나중이니까, 그치? 적분 함수 뭐가 붙어야 된다? c가 붙어야 되니까, 아, 이게 그냥 막 서로 역연상 관계에 있는 건 아니고 누가 먼저 계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연산의 순서를 일단 중요하게 잘 생각하시고, 그럼 1호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산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인테그랄이 있는 과정 안에서 양변을 무엇 할 수 있다는 생각? 미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하나 적어 놓습니다. 인테그랄에 그러면 fx의 dx가 만약에 어떤 함수 gx의 형태로 드러나 있다라는 조건식이 나와 있으면, 자, 이와 같은 조건식에서 아, 나는 이 적분 기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무엇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냐면 미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하게 되면 적분의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적분 상수는 달라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 거니까 그대로 이 함수 미분했을 때 좌변에는 fx가 남고 우변에는 g'x가 된다는 걸 빨리빨리 생각을 하자는 거야. 자, 이렇게 잘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에서는 연산에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하다고 당연히 체크를 해 놓아야 돼요. 자, 그 순서에 따라서 적분 상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역연산이긴 한데 순서가 중요한 역연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거기 161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순서대로 봅시다. 자, 지금 여기는 2차식을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 이와 같은 2차식이 된 거예요. 자, 물론 그냥 무지성으로 막 계산을 해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래, 적분할 수 있잖아. 적분한 거 한번 불러볼까요? 자, x제곱이니까 지수에 1 더하면 3 되는 거다, 그쵸? 그럼 그거의 역수 내려와야 되니까 몇 분의 몇 a? 3분의 1 ax 3승. 자, 또다시 지수에 1 더하면서 내려오니까 몇 분의 몇 x제곱? 2분의 3x제곱. 자, 미분에서 그대로 상수항 되면 그냥 플러스 몇 x? 2x 하고 적분상수 뭐까지? c까지 달라붙는 거고. 그럼 이걸 다시 dx분의 d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자, 뭐 해보자는 생각이냐면 미분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걸 미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미분을 하는 거니까 적분한 다음에 미분한 게 역연상의 관계에 있잖아. 결국에는 이 알맹이에 있는 함수식이랑 어떤 식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야? 같은 식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지. 그럼 사실 이 과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상수 같은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에 대한 결과는 미분하면 알맹이의 함수가 그냥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데 미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뭐라고 했으면? 적분을 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적분을 하면 반드시 무슨 상수가 남는다는 생각? 적분상수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조를 익히자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좌변에 있는 식을 보니까 적분을 먼저 합니까? 미분을 먼저 합니까? 적분을 먼저 하죠.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는 거니까 적분상수는 생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대로 얘가 미분된 결과는 자, 알맹이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a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된다는 얘기고, 이 식의 우변에 있는 9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니까 이게 항등식이니까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면서 빨리 a는 9, b는 3, c는 2라고 찾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봅시다. fx의 함수가 주어진 함수를 적분한 식이래요. 자, 그런데 이 적분한 식에 대해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f'1이 만약에 오라면 상수 a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 아, 여기 있는 2차식을 부정적분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적분을 계산할 줄 아니까 얘를 그냥 막 계산해서 푸는 애들이 있거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관계성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얘가 지금 계산하라는 얘기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찾는 건 f의 무슨 함수입니까? 도함수야. 그럼 fx에 미분된 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양변의 식을 뭐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미분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얘를 좌변을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후변을 미분하면 이 적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했을 때 이 인테그랄 기호는 그치 이렇게 소가 된다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럼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이 인테그랄 적분 기호는 없어질 거니까 남는 후변의 식은 뭐가 되겠어요? 그쵸, u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얼마? 3이 된다. 맞아. 이렇게 보자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 자리에 x에다가 1 넣으면서 상수항에 정하자는 얘기가 1 집어넣으면 자, 6 더하기 4a 더하기 3이 5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럼 4a가 플러스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가 되니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가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밑에 거도 봅시다. 그러면 자, 이제 밑에 건 좀 주의해야 될 게 뭐 한 다음에 뭐 하고 있지?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고 있어. 그럼 무슨 상수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적분상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자, 그때 f0라는 식의 값이 f0가 2라고 정해졌을 때 f3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얘를 미분한 다음에 다시 뭐 해도 되는데, 적분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그냥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그럼 얘도 봅시다. 이것도 자, 지금 현재 fx는 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얘는 사라질 거고, 그럼 알맹이에 있는 함수식의 구조인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자, 적분이 나중에 되고 있으니까 이 뒤에 적분상수 뭐가 붙는다는 생각? c가 붙는다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fx가 정의된 문제인 거고, 자, 그럼 이 자리에다가 f0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0을 집어넣으면서 2가 되는 적분상수 정해봅시다. 그럼 f0는 0 넣으면서 빵빵 될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c로 정의되는데, 이 값이 2라는 얘기니까 현재 나의 적분상수 c는 넘어가면서 얼마로 정의된다는 얘기냐면 그렇지, 4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 적분상수로 4가 됐으니까 fx의 함수식이 결정이 되겠죠.
나의 fx의 함수식은 3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되며 물어보는 게 f3이니까 f3을 찾으면 3구 27에 플러스 3 플러스 2에서 몇이 된다? 32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찾아주자는 얘기인 거야. 자, 이제 이 정도 잘 생각을 하면 돼요. 부정적분 적분의 관계, 미분의 관계는 서로 역연산이니까 상쇄되는 관계가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다는 생각? 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연산은 자, 부정적분 이렇게 있으면 양변을 미분했을 때 적분 기호는 의미 없이 사라진다라는 생각인 거고. 됐니? 자, 이렇게까지 해서 자, 뒤로 한 페이지 더 넘어갑시다. 자, 정신 차려. 눈 바짝 떠. 자, 그럼 이제 이 부정적분을 다루는 연산의 성질을 얘기를 합시다. 자, 몇 페이지로 오냐면 지금 쭉쭉쭉쭉 넘어와서 맞아. 166쪽으로 와보세요. 우리가 적분의 개념을 계산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 1번 박스 안에 x의 n승에 대한 적분 계산을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방금 배운 거다, 그치? x의 n승의 적분이 지수 하나 더해지고 더해진 지수의 식이 내려오면서 나누어진다. 이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이제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인테그랄의 k의 fx dx 이렇게 어떤 함수식 fx에 k배가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보자는 얘기야. 우리가 끊임없이 리미트도 그렇고 시그마도 그렇고 항상 변수와 상수를 구분짓는 게 중요했지. 만약에 여기서 x가 알파로 가고 a로 가고 있을 때 k배 fx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a는 현재 극한에서의 변수는 문자 누구기 때문에 x이기 때문에 이 상수 k 값에 된 것은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꺼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잖아. 그럼 적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적분이 결국에는 쌓을 적재니까 뭔가 남은 덩어리들을 쌓아서 더하겠다는 의미인 거거든. 그럼 시그마도 더하겠다는 의미니까 이 시그마의 성질이, 자, 저기는 인테그랄의 성질과 유사하게 적용이 될 건데, 예를 들어 k는 1부터 n까지에 자, c 곱하기 ak라고 되어 있으면, 자, 현재 이 시그마 시간에서 변수는 k입니까 c입니까? k가 되는 거죠. 그럼 변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없는데 자, 상수 c는 밖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수만 나가는 거고, 이 변수 k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생각인 거지. 자, 그래서 변수는 그대로 두고 얘가 c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곱하기 ck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ak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현재 적분하고 있는 변수는 누구? 문자 x입니다. 그럼 x에 대한 식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없는데, 자, x가 아닌 이러한 실수의 k 값들은 바로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서, 그래서 k 배하면서 인테그랄의 fx dx를 해도 좋고, 아니면 밖에 있는 상수는 안으로 어떻게 해서 넣어서 적분해도 좋다라는 생각인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되는 게, 인테그랄에 나한테 x-t의 fx dx 이런 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적분식의 구조를 여러분들 많이 볼 거거든.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적분 변수는 누가 되는 거지? x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는 t는 무슨 수니까? 상수니까 t에 대한 식은 분명히 앞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꺼낼 수 있다는 생각. 그러면 여기 x-t가 통째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 그래서 얘는 분배해서 가는 건데, 제가 분배하는 내용까지 일단 정리 좀 해야겠는데,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그럼 인테그랄에 이렇게 지금 실수배된 것도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두 개를 더한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이를 두 개를 더한 함수도 이 인테그랄이 각각의 따로따로 분배되면서 fx에 대한 적분 따로, gx에 대한 적분을 따로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시그마 처리할 때 수열의 합이 분리됐듯이. 자, 더해진 게 이렇게 분리될 수 있으면 빠진 것도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이냐면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분리된 부정적분을, 자, 생각해봐. 지금 부정적분은 계산이잖아. 왼쪽에 있는 부정적분은 계산을 몇 번 하는 거지? 적분을 한
한 번 하는 거지. 오른쪽에는 적분을 몇 번 하는 식인 거죠? 2번 하는 식인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적분하는 게 편합니까? 2번 적분하는 게 편합니까? 한 번이 편할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 이렇게 나누어진 적분은 적분 변수가 똑같은 상태라면 하나의 함수로 결합해서 뭐 해도 좋다? 적분해도 좋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알려준다고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기억하지는 말라는 얘기인 거지. 편의상, 목적상 우리는 이렇게 분리된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묶어서 적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 놓으시고 그럼 이제 얘들 봅시다. 자,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분리돼야 되는 적분의 표현의 함수식인지 정리를 해보자. 자, 지금 x랑 fx 곱하면서 분배 법칙 써서 인테그랄 안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그럼 x의 fx에 마이너스 t 곱하기 fx에 dx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지금 xfx랑 tfx가 만들어졌는데 이 둘은 차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인테그랄 두 개가 따로따로 분리가 가능할 거고, 그지? 그럼 얘를 분리를 하게 되면 인테그랄에 xfx의 dx에다가 자, 그대로 뺄셈이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tfx dx를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t는 현재 무슨 함 취급해야 되는 거니까? 상수함 취급해야 되니까 이 t가 밖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 나갈 거라는 생각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인테그랄의 x의 fx dx랑 다시 마이너스 t 인테그랄의 fx의 dx로 변형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이대로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변수 분리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두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 변수 분리하는 거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만 적어봅시다. 간단한 걸로 할게요. 그럼 인테그랄에 만약에 t-x에 ft의 dt라고 되어 있다 칩시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적분 변수는 x일까요? t일까요? t입니다. 변수는 t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t는 나갈 수 있고 없고 누구만 나갈 수 있다는 생각? x만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일단은 분배함수 분리를 하면 인테그랄에 tft에 마이너스의 xft에 dt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그치? 자, 인테그랄 다시 각각의 함수에 분배되면서 얘는 인테그랄의 tft에 마이너스 이제 바로 적읍시다. xft dt에서 누구는 밖으로 나갈 거니까 x는 밖으로 나갈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x에 뭐야? dt가 되었어. tft dt에다가 마이너스 x 곱하기 인테그랄 ft dt 이런 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왼쪽에는 이러한 정적분이나 부정적분은 나중에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될까? 이걸 지금 미리 적으면서 한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분배되고 실수배되는 부분에다가 자, 이 내용을 하나 적어놓고 이게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쓴 내용이죠. 자, 적는 동안 쌤이 예제 준비를 할게요. 코사인이랑 사인이에요. 자, 이거 다 적었죠? 자, 이런 거 봅시다. 자, 인테그랄 x 더하기 1분의 x 3승의 dx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dx. 자, 그럼 분수 함수다, 그렇지? 우리가 분수 함수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함수만 접근한다, 전부 다?
다항함수들만 접근한다. 미분도 다항함수만 배웠으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접근을 못하니까 자 이걸 하나의 정적분으로 뭐 하라는 생각이고 결합하라는 생각이고 분모는 통분되어 있으니까 그럼 분모에는 x 더하기 1이고요. 그럼 x 더하기 1분의 x 상승에다가 x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함수를 합해서 그냥 한 번에 접근해도 좋다는 생각이죠. 그럼 얘가 x 상승 플러스 1 들어가면서 위아래로 뭐 될 거니까 약분될 거니까 그럼 얘는 인테그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dx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 자 적분 받아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적분함수 c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사인 제곱도 우리가 적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사인 제곱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이 둘 합한 식이 무엇인지는 알아. 그치?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얼마니까? 그치? 1이니까 1 dt 를 하라는 얘기였던 거야. 자 그럼 적분 변수가 t니까 얘는 x가 아니라 뭐 나와야 될까? t 하고 적분상수도 c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지. 이해한 거야? 자 그럼 밑에 거도 봅시다. 이대로 적분은 할 수가 없을 거니까 자, 분모 똑같으니 뺄셈인 거고 그럼 얘는 인테그랄의 분모에는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 두 함수의 차이는요 y의 3승 빼면 몇 y제곱 2y제곱 그리고 플러스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dy 하자는 겁니다. 쌤 이래도 적분을 못 하겠는데요. 자 분자 분모가 분명히 뭐 될 거니까 약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까요? 그럼 이 분자인식은 뭐 하라는 뜻이고 인수분해하라는 뜻이고 그럼 인수분해하려면 y에 얼마 넣어서 0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자 1 넣으면 0 되나요? 안 되죠. 무슨 1 넣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서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자 인수 정리에 따라서 y 플러스 인수 가질 거고 자 조립될 거 써보면 1, 2, 0,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빵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 남는 식이 그대로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날아갈 거니까 남는 정적분의 식은 y 플러스 1의 정적분이다. 그 정적분이다. 됐나요? 자 정리하면 얘는 몇 분의 몇 y제곱? 2분의 1y제곱 플러스 뭐에 y에 플러스 뭐까지? c까지 붙여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의 계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활용되는 내용들을 풀 거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계산하는 거였고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적분들의 의미를 조금 같이 계속 의미를 보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자 f'x가 만약에 나한테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고 f1이 이라고 되어 있을 때 방식 fx를 구하래요. 자 이제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도함수가 결정돼 있죠. 그러면 난 이 적분을 통해서 fx의 대부분의 식들은 다 찾을 수 있어. 무슨 항 빼고 찾을 수 있지? 상수항 빼고. 왜냐면 적분 상수가 생길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도함수가 결정됐다 해서 fx가 결정됐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치? 그래서 fx의 대부분이 결정됐고 나는 이제 한 가지 조건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와 같은 그러면 도함수와 이 함수 f의 어떤 함수값이 있으면 이 함수값은 이 주어진 함수 fx에 무슨 상수를 결정짓는? 적분 상수를 결정짓는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앞으로 이 생각이 있어야 돼. 도함수 주어지고 함수값 주어졌다. 그럼 fx는 결정된다 안 된다? 된다. 다시 뭐 결정돼 있고 도함수 정해져 있고 함수값 주어졌다. 무엇을 구할 수 있다? fx를 구할 수 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fx는 얘를 적분을 하면 되겠죠. 자, 3x제곱 적분에 3x제곱 적분하면 뭐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f1이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c를 정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좌변은 2, 1 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c가 되니까 으악 하고 다 날아가면서 c가 인물로 정해지니 현재 나의 다함수 3차 함수를 정해줬구나 라는 생각이라는 거.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봅시다. 자, y-fx라는 이 함수 위의 점, 임의의 점 x, fx 위에서 내가 접선 기울기를 관찰했더니 그 접선 기울기가 4x 플러스 2고 함수 y-fx가 2,4를 지날 때 fx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직접 해보세요. 자, 빨리빨리 하고 내용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것도 풀어보시고 자, 2번까지는 다 풀었어요. 그럼 3번, 4번 쌤이랑 같이 해석하고 다른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어차피 교재에서 여러분들 만날 문제들이니까. 자, 예제 2번에 y-fx 위의 점 x, fx의 접선 비율가 나왔어. 자, 임의의 x좌표가 x인 곳에서의 접선 비율이랑 무슨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도함수죠. 그치? 그럼 얘는 무슨 프라임 x가? 그렇죠. f 프라임에서 도함수가 결정됐고, 자, 이 함수 fx가 2,4를 지나니까 f2가 얼마다라는 뜻이다? 4라는 뜻이다. 자, 그럼 무슨 함수 결정되겠다? 적분 함수 결정되겠다 드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아, 도함수 주고 함수값 줬네. 도함수에서 함수 구할 건데 적분 함수까지 결정해 줬네. 그러니 fx 결정된다 이 생각입니다. 자, 그럼 빨리 얘를 적분하면서요. fx는 4x 적분하면서 2x 제곱 플러스 2 적분하면서 2x 플러스 그렇지 c 이렇게 되는데, 자, 2,4는 지나니까 x에 2 집어넣으면서 저 좌변에서 하면 2 집어넣으면 2, 4, 8에 플러스 2는 4에 플러스 c가 되니 c가 무슨 8이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
하여 fx가 자, 결론적으로 여기다 뭐래? 자, 여기 플러스 c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8 넣으면 fx가 나온다. 이 생각인 거지. 되었어요? 끝? 자, 뒤로 넘어가서 자, 3차함수 fx의 도함수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극대값은 7을 가지고 자, f0는 이를 만족시킬 때 fx의 극소값을 찾으래요. 2차분의 도함수입니다. 사실 도함수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3차함수 뭘 그릴 수가 있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긴 하나, 그죠? 어쨌건 간에 그럼 내 3차함수는 마이너스 극대를 가지고 3에서 극수를 가지는 이러한 그래프네. 그지? 자, 그럼 물어보는 건 fx의 극소값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3차함수가 3에서 극소를 가질 때 f3이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이건 우리가 앞서서 회계함수나 비율의 관계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적분을 하겠다는 개념이니까 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2차인데 지금 이렇게 절편이 모두 나와 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f'x는 x 더하기 1과 x-3이 곱해진 2차식이겠다. 그쵸? 자, 그런데 fx의 최고차함계수는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요 앞에 지금 k를 붙여서 미정계수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도함수를 통해서 적분을 통한 내가 fx는 만들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겠다. 그쵸? 자, 그럼 이 fx 만들려면 이 식을 일단은 적분을 해야 돼요. 부정적분을. 그런데 k 때문에 적분하기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럼 k는 그냥 밖에다 나오면 될까? 마지막에 떼서 곱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 알맹이에 있는 함수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자, 적분하면 k는 밖에 그대로 놔두고 알맹이 함수 적분해서 3분의 1x 상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적분 상수 여기에 c 붙이면 k와 c가 곱해진 상수항이 만들어지니까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근데 어차피 얘는 상수인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KC도 어쨌든 상수일 거니까 적분 상수는 분리해서 그냥 따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해한 거야? 어쨌든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C가 있을 때 그럼 얘가 원래는 K배에 되면서 3분의 1 KX 상승 마이너스 3분의 2의 뭐냐 K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KX 되고 플러스 KC 생길 건데 이것도 어쨌든 특정 상수항이니까 얘를 그냥 하나의 상수 뭐 K로드 아니 K는 썼구나 A로드든 라지로드는 라지리로 둘 수 있듯이 얘를 그냥 이미 하나의 상수항 C로도 더 좋다라는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적분 상수는 어차피 상수항이니까 자, 여기까지 표현하고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에 따로 적분 상수 C를 꺼내서 표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정해야 되는 개수가 몇 개 주어진 거냐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값은 몇 개가 필요할까? 2개가 필요해. 그래서 f0도 2라고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극대값도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확인하러 가보죠. 극대값은 x좌표가 얼마일 때 생기지?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 생기는 거니까. 그럼 f-1은 7인 동시에 이제 f0가 인 걸 쓰자라는 생각인 거고 f0가 구하기 쉽겠죠. 0 넣으면 k는 없어질 거니까. 그럼 여기 적분 상수는 얼마나 된다는 얘기냐면 2가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서 k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자, 2까지 더했을 때 7이 된다. 이 관계만 정리를 하면 되고 자, 여기 있는 계수 계산하면 3에서 1 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얘는 지금 3분의 5k가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5k가 2 넘어가면서 5가 되는 거니까 k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면 3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 자, 하여 3 집어넣어주면 함수 fx가 3 분배되면서 x 상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로 정해진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한 함수의 극소값 찾으라 했으니까 이제 x에 다시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그렇죠. 3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f3은 3 넣으면서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가 되니까 쭉쭉 없어지면서 얼마? 마이너스 25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알아보니?
이걸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잘 없어. 아니야, 많은데 왜 그렇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 자, 봅시다. 이렇게 풀면 지금 계산하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도함수와 fx 사이에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그래프에서 배웠던 3차 함수의 내용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지금 여기 있는 극대값이 얼마라고 주어진 상태고 7이라고 주어진 상태고 그리고 여기 극대를 가진 x좌표가 -1 극소를 가진 x좌표가 3 그럼 여기 교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 그럼 여기 지금 변곡이 얼마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 다시 만난 지점이 얼마가 될 거니까 5가 될 거니까 그럼 나는 3차 함수 fx의 식에서 상수함수 7을 뺀 빼기 함수식을 빨리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k의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5로 작성된다 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최고차항 계수를 정하기 위해서 f0가 얼마인 걸? 2인 걸 사용하자라는 얘기죠. 그럼 f0는 2가 되니까 양변의 x에 0 넣으면서 자, 2 빼기 7에서 마이너스 5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k니까 마이너스 5k 되면서 k가 1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자, 해서 함수식 fx는 이제 k는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넣으면서 플러스 7 이렇게 작성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럼 이 자리에 이제 극소값을 찾기 위한 x값은 3이 대입하면 되니까 3 집어넣으면서 16 곱하기 3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7 이렇게 계산해 주자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32에 7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 넣는 결론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랑 대수적 관계들을 분명히 연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끊임없이 써야 됩니다. 자, 예제 4번도 비슷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가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그래 지금 우리가 부정적분 그래도 처음 계산하는 거니까 의미 판단부터 해보자. 도함수가 주어진 거죠. 그럼 나의 도함수식은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으니까 f'x를 작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반이 들어요. 그럼 얘는 무엇에? 최고차항 계수를 현재 모른다고 두고 k에 x제곱에 x-2라는 3차 함수인 거 배웠습니까? 자, 이러한 4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절판이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함수식 작성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 4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줬네. 이 표현으로부터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몇 분의 몇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2분의 1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봐봐.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인 4차 함수예요. 그럼 얘를 미분한 함수인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겠지. 그럼 1을 통해서 k값이 2라는 것도 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f'x는 일단은 2x제곱에 x-2 도함수가 결정된 상황인 거. 그렇다면 함수값이 하나 있으면 1을 통해서 무슨 상수가 결정되고 적분상수가 결정되고 적분상수가 결정됐으니 fx도 정해지니 극소값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여기가 뿔이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극소값은 어디에서 생기죠? 2에서 생기죠. 그럼 f2를 찾자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이거 적분하러 가야 되겠네? 이대로는 적분할 수가 없지. 곱의 적분 없나요? 그래서 앞에 거 적분 더하기 곱하기 하면 안 된다. 알겠지? 곱한 함수에 대해서는 적분법 같은 게 없습니다. 자, 충실히 정리해서 2x 상승 마이너스 4x 제곱이고 자, 적분하면 fx는 으악 내려가면서 몇 분의 몇? 2분의 x에 4승 마이너스 더해서 1 더해서 나눠주면 3분의 4x에 3승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되는데 f0가 주어졌으니 0에서의 함수값은 그냥 상수항이다 뜨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몰로 빨리 정해지긴 해요. 자, 우리한테 물어보면 극소값 f2가 되는 거니까 f2 찾으려면 여기 2 넣으면서 f2는 2분의 1 곱하기 16에서 8 마이너스 3분의 84 32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자,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적분의 계산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시 또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좀 이용하면 가봅시다.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내 4차 함수는 좀 특별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0에서 무슨 접하다가 뭘 했다가 그치 뚫접했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2에서 뭘 가지는 극소를 가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됐나요? 이 상태야. 그럼 어쨌든 간에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1인 거 주어졌고 f0가 3분의 2인 걸 알겠어. 그럼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이 y는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이 3분의 2와의 교점의 관계가 다 밝혀진 거거든. 여기가 x는 0. 여기는 x좌표가 2. 여기 뚫는 지점의 비율 관계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다. 그지? 자, 뚫접할 때는 지수가 몇 개, 인수가 몇 개 생기니까? 3개. 그 다음에 뚫을 때 몇 개 생기니까? 1개. 이 비율 그대로 간다고 해서 여기가 몇 대 몇 내분점이 된다? 네. 그렇지. 3대 1 내분점이었죠. 자, 그럼 요 폭이 지금 2란 말이야. 그럼 그것의 3분의 1가 요 폭이 될 거니까 얘는 3분의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 x좌표는 몇 분의 몇이 될까요? 3분의 8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함수값과 교점의 관계는 모조리 밝혀졌으니 fx라는 함수에서 3분의 1을 빼게 한 함수식은 자 0에서 인수 3개 가지니까 x 3승이랑 3분의 8에서 인수 하나 생길 거니까 x-3분의 8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최고차항 계수는 문제에서 2분의 1이라 주어져 있으니 이렇게 적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자 그럼 이제 fx의 극소값 찾아야 되니까 f2를 여기다 집어넣고 산수하자 얘기해야 됩니다. 자 찾아보면 f2라는 값은 자 2 넣으면서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4 곱하기에 2 넣으면서 2 빼기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생길 거고 마이너스 3분의 2 넘어와서 더해질 거니까 플러스 3분의 2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3분의 2에서 똑같이 마이너스는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적분하거나 그런 문제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익숙해지고 나면 이렇게 빼기 함수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예문 보고 나서 수업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이제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얘기는 이거였어. 시작했던 거. 뭐가 결정되어 있고 도함수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수 f에 함수값이 하나 정해져 있으면 숫자로 가자. 자, 도함수가 결정되어 있고 이렇게 함수값이 하나 나와 있으면 자,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드는 생각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 fx라는 그치 원래 함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모든 내용이 그랬던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보자. f'x를 결정할 때 도함수를 우리가 앞에서부터 열심히 보려는데 이 문제가 다시 나와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불안한 거. 자, f의 x 플러스 y fx 더하기 fy xy에 x 플러스 y 이렇게 예지는 시험 범위니까 하면 되겠네. 얘를 만족하고 f'제로가 2를 만족시킬 때 그때 fx를 구하시고 앞에서 보던 문제랑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치. 도함수에 뭐 쓰는 문제? 정의 쓰는 문제. 근데 그때는 원래 함수는 못 구했고 도함수에 대한 조건들만 막 계산해보라고 나열이 돼 있었어. 그런데 이제 도함수 정해져 있고 함수값이 있으면 fx가 결정되니까 이 똑같은 지문에서 fx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구하러 가볼까요?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무슨 함수 정의 써야겠다는 거? 도함수 정의를 써야겠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f'x는 어떻게 정의가 됐죠?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그치 fx 뭐야? 3주 전까지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지.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적분할 때 또 나와 어차피. 그리고 너는 수능 칠 때도 또 나올 거고 그냥 계속 나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찾아야 돼요. y제로 넣어가지고. 그치, h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fx 플러스 h에다가 fx를 뺀 식은 여기 남아있는 밑줄 친 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얘 적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xh에 x 더하기 h 이렇게 되네. 컷? 현재 0으로 가는 인자, 0으로 가는 인자 약분되는 거는 그대로 밖으로 꺼내면 되겠죠. 그럼 극한 안에 남는 식은 h분의 뭐가 남을 거고 f, 그치, h가 남을 거고 얘는 이렇게 남았고 얘는 분리되면서 약분될 거니까 플러스 x 곱하기 x 플러스 h지만 h는 0으로 가고 있으면 그냥 0이에요. 그럼 누구 제곱이 생길까? 그렇지, x 제곱이 생기면서 얘가 x'x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면서 분자가 어디로 가는 걸 확인해주면 0으로 가는 걸 확인해주면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그래도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했죠. 자, f0가 0인 걸 확인하려면 여기 등식에 xy에 얼마를 넣는다는 생각? 그렇지, 0을 넣는다는 생각. 그럼 f0는 f0 더하기 f0 더하기 0입니다. f0 하나씩 없어지거나 f0는 얼마다? 0이다. 자, 이제 너네가 이 조건을 간과하면 안 되게 된 거야. 그전에는 그냥 안 써도 됐거든. f0가 0이다. 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함수값을 줬다. 얘의 역할은 무슨 상수의 결정 요소라고? 무슨 상수의 결정 요소다. 이제 함수값을 소중히 다뤄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마무리하고 갑시다. 그럼 얘가 0분의 0꼴의 극한은 h-0 마이너스 f0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극한식이니까 무슨 프라임 제로가 돼요? 그렇죠. 근데 f'0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으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제시한 동시에 f0가 0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끝? 자, 그럼 함수 fx 구하러 가죠. 몇 분의 몇 x예요? 2분의 3분의 x 3 플러스 몇 x 2x 플러스 c인데 0 넣어서 0 돼야 되니까 적분상수 c는 그대로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함수 fx 결정하는 문제인 거죠. 끝! 자, 사진 찍고 이렇게까지 모든 예문이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시험 치고 예진이 돌아오면 정적분 시작할 거예요. 예진이는 목요일에 시험 끝나고 동영상 열심히 보면서 다시 적분 쪽 부정적분을 다시 공부를 해서 가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한 거냐면 개념을 위해 자, 179쪽까지 다 배웠어요. 178쪽까지. 부정적분이 끝났습니다. 178회? 부정적분이 끝났어요. 거짓말. 많이 했잖아. 너무 많아요. 그치? 선생님, x 프라임 0이니까 저기 x 제곱 뒤에 플러스인 거죠. 아니, x제곱 앞에는 얘가 f'제곱이었어. 얘가 f'제곱. 이게 이거인 거지. 그러니까 이 플러스 x제곱인데 그냥 방식 먼저 적어보는 거지. 제가 f 프라임 h분의 fh, h가 0이면 이게 f'제곱. 그래서 여기 좀 됐어요? 네. 나요. 근데 요즘. 그래서 그러면 책에서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167쪽으로 오세요. 167쪽에 뭐 보충함수,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뭐 그런 거야. 우리가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지만 건미분, 속미분이라는 게 있었어. 그치? 적분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겉적분, 속적분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그냥 건미분, 속미분의 반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ax 플러스 b에 예를 들어서 5승이 있어요. 자, 이 식을 미분하라 그러면 건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에 ax 플러스 b에 4승 곱하기 무슨 미분? 속미분 몇 배? a가 됐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이잖아 우리가, 맞지? 인테그랄에 2x 플러스 1에 8승의 적분을 하고 싶어. 전개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해. 아니 할 수 있잖아. 화통 배웠잖아. 아, 네. 이항정비통에서 전개는 할 수 있는데 그게 계산이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복잡하겠다는 생각이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야지. 봐야 생각을 하지. 쉽게. 자, ax 플러스 b의 5승을 미분하면서 ax 플러스 b의 4승꼴의 함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1의 8승꼴의 함수는 누구를 미분해서 생겼을 수밖에 없냐면 2x 플러스 1의 몇 승을 9승의 함수를 미분했을 때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야. 맞니? 근데 9가 내려오면서 9배가 되는데 9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몇 분의 몇 배? 9분의 1배. 그럼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그냥 x8승 적분하는 거랑 모양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해했니? 그런데 여기에 곱해져야 돼. 뭐가 곱해지냐면 원래 이 식을 그래서 실제로 미분을 해본다. 9분의 1의 2x 플러스 1의 9승을 미분을 하게 되면 그래 9 내려오면서 없어지는 건 맞아. 그럼 2x 플러스 1의 전체 몇 승 생기냐면 8승은 생겨요. 근데 그러고 나면 무슨 미분이 곱해져야 돼? 그치? 속미분 2가 곱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이 적분 결과에 2배 된 식이 생기는 거야. 그럼 2배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몇 분의 몇 배도 해주면 될까? 그치? 2분의 1배도 해주겠다는 생각인 거지. 그럼 얘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봅니다. 아, 원래 하던 대로 뭔가 겉에 있는 함수를 적분을 하고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속미분을 미분할 때는 곱해지던 거였으면 적분할 때는 끊임없이 뭐 하고 있지? 나누고 있으니까 속미분을 나눈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지. 이해했니? 자, 그게 일반화가 되면 인테그랄에 ax 플러스 b에 n승의 적분을 하게 되면 얘의 정적분은요. 자, 요거 그대로 겉에 있는 함수 x의 n승 적분하듯이 적분하면 너 플러스 뭐분의? n 플러스 1분의 1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승까지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알맹이 함수가 현재 속미분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치? 아 a니까 그 속미분 a는 이제 적분이라서 곱해진다 나누어진다? 나누어진다. 그러고 나서 플러스 적분상수식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정립을 해놔야 됩니다. 끝!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고생했습니다.